성장을 향해 뛰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을 살펴보는 라이징 K바이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NRDO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를 살펴볼 텐데요. 이정규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브릿지바이오가 원래는 이제 NRDO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신약 물질은 외부에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그런 모델인데 최근에는 이제 아톰와이즈라는 AI 전문 기업과 신약 물질을 직접 발굴하는 데 나섰더라고요. 그 배경과 협력 방안이 어떻게 되시나요? 브릿지바이오는 2015년도에 이제 NRDO 모델로 회사를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코스닥 상장도 하고 잘 성장을 했는데 저희 장기 비전은 NRDO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신약을 발굴하고 글로벌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톰와이즈와 협력을 해서 AI 기반된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는 할 수 없는 그런 혁신 신약들을 이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최대 13개 과제까지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2개 과제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브릿지바이오가 지난해 이슈가 한번 됐었습니다.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의 그 기술 수출을 했던 폐섬유증 신약물질 BBT877이 이제 반환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잠재적인 독성 이슈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회사에서 이제 직접 임상에 나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개발 방향을 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희가 2019년에 굉장히 큰 규모로 라이선스 아웃 했다가 1년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반환되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과정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제 발암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BI 쪽의 주장이었고요. 저희는 그 데이터를 볼 때 이 발암성 시험을 한 것에 조금 이제 그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체 실험을 거의 대부분 마치고 외부 실험을 일부 한 이후에 FDA 가서 이 데이터가 우리가 해석한 게 맞냐라고 이제 여쭐 계획이고요. FDA가 OK를 하면 바로 임상 이상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시기는 올해 뭐 하반기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FDA 미팅, 이제 우리가 흔히 타입 C 미팅이라 그러는데요. 타입 C 미팅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독자적인 임상을 위한 준비를 병행을 하고 있어서 FDA가 OK만 해주면 올해 하반기 아마도 4분기 정도에 임상 이상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좀 궁금한데요. 네. BBT401이죠. 그게 개양성 대장염 신약 물질로 알려져 있고 대웅제약과 이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개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존 항 TNF 제제에서 거기서 이제 인터루킨이나 뭐 잭 같은 생물학적 제제 옵션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BBT401은 좀 새로운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펠리노원 이니비터인데 이 제제가 이제 기존의 생물학적 제제랑 비교했을 때 좀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BT401은 이제 펠리노원이라는 단백질을 저해해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기작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궤양성 대장염은 사실 대장에만 염증이 있는 질환인데 현재 쓰이고 있는 약물들 주사제나 혹은 경구용 제제들은 전신에 분포를 하면서 전신에서 염증을 억제를 합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근데 BBT401은 대장에만 머물면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현재까지 동물과 임상 1상 그리고 임상 2상 저용량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약효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이 아니라 이제 국소적으로 맞습니다. 작용을 하는 것 때문에 네. 효과도 더 그러면 뛰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항체 치료제하고 비교를 해볼 때 표준 동물 모델에서 월등히 좋은 효과도 확인을 했고요. 안전성 부분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임상에서 좀 저용량으로 네. 실험한 코호트 1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기대 이하였다라는 네.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고용량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용량을 증량할 경우에 좀 뭐 안전성 이슈나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저용량군에서 저희가
작은 규모 임상이지만 30% 정도의 이제 반응률을 보였는데 뭐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좋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둘째는 약물이 경구 투여를 했을 때 대장까지 도달하는 그 전달률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제형을 개발을 해서 대장에 충분히 많이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용량을 높이면 약효 부분에서 상당히 좀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독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올리는 그 용량이 전임상하고 임상 1상에서 올렸던 용량의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은 상당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신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약효가 이 전신 흡수로 인한 부작용이 아예 없는 약물이라서 안전성 쪽은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추후 임상 뭐 일정이라든가 스케줄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저용량은 미국에서만 했는데 좀 더 이제 임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포함한 5개국에 IND를 이미 다 제출을 했고요. 그중에 뉴질랜드는 이미 이제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내에 중고용량의 첫 환자가 모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환자 모집을 이제 완료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보면 BBT176이라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 타깃 그 약물이 있어요. 이제 EGFR 저해제고 이제 타그리소를 썼을 때 그 뒤에 내성이 생긴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뭐 2중, 3중 돌연변이,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더 많이 커버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다양한 후보 물질들을 탐색 중인데 혹시 뭐 새롭게 확보한 후보 물질이 뭐 있으신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BBT176은 이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저희가 도입한 물질이고요. 그 물질은 타그리소의 내성을 가지는 새로운 돌연변이에 듣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라는 것이 이제 암덩어리 안에 그 트리플 뮤테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더블 뮤테이션도 있고 혹은 드라이버 뮤테이션도 있고 굉장히 이질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돌연변이만 이니비션을 한다고 해서 충분한 약효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드라이버 뮤테이션, 더블 뮤테이션, 트리플 뮤테이션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또 내부에서 발굴을 시작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개발 후보를 이제 확정을 해서 본격적인 이제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를 세우셨어요. 이게 좀 어떤 센터이고 브릿지바이오랑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에서 이제 장기 비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브릿지바이오는 한국에 본사를 둔 이제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 인재 99%가 한국 바깥에 있죠. 그래서 이 글로벌 인재들의 접근 가능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비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물리적으로 거기에 있어야 되고 둘째는 회사의 모든 운영 시스템이나 컬처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때 걸림돌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는 작년 10월 달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운영 중이고 첫 번째는 미션은 이제 보스턴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인재들, 현지 인재들을 채용을 해서 신약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장기적으로 임상 후기 단계, 흔히 말하는 이제 임상 3상 혹은 2상의 이제 글로벌 인재들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FDA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DC는 브릿지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에 이제 교두보가 되는 그런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브릿지바이오가 또 세운 목표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임상 개발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영 쪽이라던가 아니면 기술 이전 쪽이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가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BBT 401, 176, 그 다음에 877이 모두 이제 새로운 임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BBT 176은 올해 3월달, BBT 401도 올해 3월달, BBT 877은 FDA 미팅 후에 올해 연말쯤에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상의 안착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BBT 176과 BBT 401은 저희가 올해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는 즉시 빅파마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개발 활동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3월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브릿지바이오의 행보를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즌 K바이오 오늘은 이정규 대표님 통해서 브릿지바이오의 개발 현황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